오늘은 좀 특이한 차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요즘에 정말 핫하더라고요. 뭐 길거리에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 차가 미국에서는 2017년 여름쯤에 나왔고요. 그렇군요. 국내 인도는 지난달 2019년 11월에 이제 첫 인도가 됐고 지금 그동안 이제 계약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전기차 시리즈도 저희가 SUV에 이어서 쭉 타볼 건데 한번 테슬라 소문만 들어보고 저도 처음 타봤어요. 그래서 한번 타보고 어떤지 한번 보시죠. 네, 가보실까요? 일단 이게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몰랐어요. 시동이라는 개념이 전기차에서 원래 없는 데다가 이 차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전기차는 원래 시동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테슬라는 좀 더 그런 과정을 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전기차들은 스타트 스톱 버튼이라도 있는데 이 차는 그냥 차에 타서 키가 인식이 되면은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 레버를 그냥 뒤에 옮기고 그냥 바로 출발이 됩니다. 약간 골프 카트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일단 안에를 좀 살펴보면 뭐 굉장히 단순해요. 실제로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정말 크네요. 아이패드 대형 사이즈를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 위아래로 긴 게 좀 사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로로 바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면도 크지만 물리 버튼이 이제 실내에서 거의 없어졌거든요. 아예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옵션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향등 이것만 이게 제일 이 주행과 관련된 이제 물리 버튼 이게 유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어에 이제 창문 여는 거 네. 그냥 그 정도가 이건 여는 거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하다못해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까지 다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계기판 자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에. 계기판은 이쪽 영역을 이제 계기판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정을 이제 누르면 이제 화면들이 팝으로 뜨고 네. 디폴트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회사 터치 스크린들이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는데 얘는 정말 아이패드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일단 여기 그 UX 자체도 굉장히 아이폰과 비슷한 것 같아요, iOS랑. 네네, 되게 심플합니다. 여기 32%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네, 이 차의 배터리고요. 이거를 설정해서 이제 남은 주행 가는 거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승차감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그 전기차를 코나 전기차밖에 안 타봤어요. 그래서 이게 주행이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실제 어떠세요? 이 차는 이제 배터리가 딱 차체 가운데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 무게가 되게 안정되어 있죠. 바닥에 탁 깔린 듯한 느낌이 있고 이 모델 3도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요. 네. 예, 스탠다드가 있고 그다음에 주행 거리가 가장 긴 롱레인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차는 그 성능이 제일 좋은 이제 퍼포먼스라는 건데 이 차는 서스펜션이 그래서 좀 더 딱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휠 타이어도 큽니다. 스포츠카 느낌이 조금 더 나나요, 그러면? 그쵸. 초반 전기차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주행 가는 거리의 한계를 좀 깬 큰 배터리를 달아서 다른 회사들보다 더 긴 주행 가는 거리를 제공을 했죠. 그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연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정확히 따지면 전비라고 전력 대비 이제 가는 거리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가득 충전했을 때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느냐 그거를 보면 될 텐데 스탠다드 모델은 35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롱레인지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긴 모델은 이제 440km. 얘 퍼포먼스 모델도 410km, 415km 이 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자동차는 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그럼 기름값 얼마나 들어 이거잖아요. 이거는 한 달에 전기값 얼마나 드나요? 뭐 물론 사람마다 어디 가거나 이런 게 다르겠지만 그거 산출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세는 기름값보다 더 변동폭이 크거든요. 집에서 충전을 하더라도 몇 시에 충전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속 충전기를 쓰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의 가솔린 차랑 비교했을 때 20% 수준
더 적게는 거의 한 10% 수준까지도 떨어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적이긴 하겠네요. 전기차가. 네, 유지 비용에 있어서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 차를 이렇게 타고 달릴 때 이제 처음에 앉아봤을 때 제일 그 특이한 게 시야가 굉장히 좋거든요. 앞쪽에 엔진이 없으니까 보닛이 굉장히 낮게 깔려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어깨선도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을 때 되게 확 도로가 이렇게 훤히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 게 특징이고요.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죠. 이 모델 3가 그래도 이제 테슬라에서 나온 네 번째 차거든요. 기존에 이제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델 S, 비교적 최근에 나온 모델 X라고 이제 큰 SUV가 있는데 그 차들에 비해서도 되게 품질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28%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 네네. 에너지가 없으면 어디 가서 충전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에 검색하면 가까운 충전소를 안내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미사리 있는 데 있거든요. 하남 스타필드에 가면은 슈퍼차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포테인먼트가 뭐 아이폰의 카플레이라던가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얘도 연결이 되나요? 아직 안 해봤는데요. 어제 USB를 꽂아봤을 때 별 반응이 없는 거 보면 플레이는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음악이나 이런 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스피커 자체도 들어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퍼포먼스 모델은 스탠다드 모델이랑 다르게 좀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경쟁차들 오디오랑 비교해보면 괜찮은 편입니다. 보면은 여기에 쭉 뭐 슈퍼차저가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아주 세세하게 잘 나오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 충전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사용 중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확인을 해주는 거나요? 그러면? 네, 네트워크 자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마력 후반대, 한 470, 80마력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차 차급은 그 BMW 3 시리즈나 벤츠 C클래스 그만한 크기의 차인데 정지 상태에서 그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그래도 한 5초 중반대에 끊습니다. 롱레인지랑 퍼포먼스 모델은 이제 모터가 앞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4륜 구동이 되고요. 롱레인지 모델도 400마력이 넘고요. 근데 되게 넓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실내는 전기차라서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죠. 공간을 뽑아내기에. 근데 핸들링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게 중심이 낮은 데다가 이제 무게가 변할 때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차의 자세 제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돼져갖고 차를 다루는 맛도 어느 정도 생겼고, 그다음에 실제로 코너에서도 빨라졌고, 이 차는 타이어도 지금 되게 고성능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런플랫인가요, 이것도? 넌플랫은 아니고요. 스포츠카들에 쓰는 파일럿 스포츠 4S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입니다. 제가 한번 타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할 게 있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이 오토파일럿이죠. 어떤 건가요? 반자율 주행 시스템. 이 차는 이게 변속 레버인데 이걸 한번 내리면 일단 크루즈 컨트롤이 세팅이 되고요. 한 번 더 내리면 이제 반자율 주행이 되는군요. 차로 유지가 작동을 합니다. 스티어링을 이거는 안 잡고 있어도 울리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잡으라고 하죠. 그렇게 여기 화면이 파래지면서 이제 경고를 하는데요. 그런 경고가 나올 때 뭐 오디오 볼륨을 만져준다든지 그러면은 운전자가 여기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경고를 해지를 합니다. 경고를 3차까지 하고서는 뭐 그런 반응이 없으면 시동을 껐다 켰다까지 이걸 다시 활성화를 못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반자율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깜빡이를 켜면은 자기가 상태를 파악하고 이렇게 차선을 바꿉니다. 차선을 바꾸고 굉장히 빠르게 바꾸고 들어와갖고 깜빡이를 자기가 끄고 그렇게 주행을 이어나갑니다. 훌륭하네요, 정말. 밤에도 인식률이 굉장히 좋고요. 옆에 차가 있으면은 얘가 알아서 차선을 안 바꾸겠죠, 당연히? 네, 여기 지금 보면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옆 차선이랑 앞 차랑 이렇게 해갖고 한 8, 9대 주변 차들을 보고 있는데 얘가 차의 형태까지 봅니다. 그래서 뭐 트럭인지 버스인지 SUV인지 신기한 것 같습니다.
키도 굉장히 이게 저 키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스페어 키에 가깝습니다. 어. 요 밖에 B 필러에다가 카드를 버스 카드에 태그하듯이 네. 대면은 문이 열리고 또 대면 잠기고, 그다음에 타서도 여기 컵홀더 있는데다 여기다 태그를 하면 차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갑에 그냥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휴대성이 좋고요. 기존의 스마트 키 같은 것도 별도로 옵션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카드 키가 예전에 SM 이런 건 아니겠지? SM 시리즈도 카드 키가 있었잖아요. 예, 걔는 되게 근데 두꺼웠잖아요. 그냥 카드형 키인 거죠. 진짜 카드 키가 아닌 거죠. 일단 저 앞에서 한번 바꿔보죠. 시프레트 안 매면은 뜨네요. 어떤 회사 차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뜨는 게 그림이 마치 올라오는 게 그림 올라오는 게 신기해가지고 그런 거에 잘 현혹이 되는 거. 네,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골프 카트를 모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전기차라 그런지. 밟았을 때 힘이 나오는 것도 좀 느낌이 비슷하고. 시야가 넓다는데 안 보이는데? 사이드 미러가 네. 그 되게 사각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안 그쵸. 보여요. 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네요. 사이드 미러가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작고. 그 부분은 이 차의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운전을 못하는 걸까요? 이걸로 조절이 가능하고 그것도 잡힐 수 있고. 제가 몇 번 이렇게 조작을 해봤지만 우려스러운 게 이런 기기에 잘 적응하고 하는 젊은 세대는 괜찮은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고 이거 뭐 이렇게 운전하실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자동차 거예요. 부모님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쓰시는데 뭐 카톡하고 유튜브 외에는 잘 안 하시죠. 제가 최근에 어느 논문을 한번 봤었는데 디지털 소외계층이라는 거였어요. 키오스크로 이렇게 주문을 하려고 해도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주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쓸 때 잠깐 이거 왜 기분이 안 좋은데? 저희 위에 상사분도 스마트폰 맨날 뭐 안 될 때마다 아 형준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그때마다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다들 걱정하세요. 아 이렇게 되다가 이제 디지털 트렌드에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운전감은 계속 앞서 BMW를 얘기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스티어링 느낌도 BMW가 상당히 흡사한 것 같아요. 3 시리즈처럼 묵직하고 핸들도 굉장히 작고 예쁘고 가속 페달이 되게 무거워졌더라고요. 기존 전기차들 또 테슬라랑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테슬라에 대한 루머와 진실 코너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단 테슬라는 마감 자체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 확연히 떨어진다.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 둘, 셋. 지금까진 그랬습니다. 마감 수준이랄지 네. 조립 품질이랄지 이런 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좀 이런 실내들이 좋아지다가 모델 3에 와서는 실내 품질 갖고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조금 심심한 건 있죠. 그렇군요. 품질은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중고차 가격이 배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 둘, 셋.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기 모델들 아주 2011년 뭐 이때 나왔던 레이 EV나 그런 것들은 워낙에 처음부터 전기 주행거리가 짧았고 그런 차들 말고 이제 지금 나와서 이제 주행거리 300km 이상 되고 그런 차들 중에는 오히려 그런 차들은 감가가 적고요. 일반 차들보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네. 찾아서 자막으로도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공유차였나 렌트카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테슬라 갖고 막 30만 킬로, 40만 킬로 이렇게 혹사시키면서 차를 돌린 업체가 있어요. 네. 배터리 성능이 그렇게 크게 저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나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아도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겨울철에는 이게 추워서 전기차용 히터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히터를 틀면은 충전이 급속하게 방전된다는 거예요.
주행 거리가 네, 줄어든다고. 그쵸. 근데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그러니까 내연기관 엔진은 네. 연료에 이제 불을 붙여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열이 많이 나요.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라는 게 있고 그 냉각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 실내에 난방을 하는 그런 구조라서 히터로 인해서 별도로 에너지를 더 쓰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네. 전기차는 이제 그런 열이 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네. 난방을 하려면 별도로 열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에너지를 쓰니까 이제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름철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인데 내연기관 엔진도 에어컨을 쓰려면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네. 그 부분은 또 감안하고 차를 운전해야 될 것 같군요. 네. 오늘의 루머와 진실 코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는 것들만 나와서 다행이네요. 좀 미리 좀 얘기해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재미없다니까. 자, 일단 저희가 뒷자리에 좀 와봤는데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차는 D 세그먼트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시리즈, C클래스, 아우디 A4 네. 그 차들이랑 비슷한 크기인데 네,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성인 3명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무릎 공간도 조금 좁지만 시트 밑으로 발 들어갈 공간이 좀 좁아요. 제네시스 G70, G70 그 차랑 네. 비슷한 느낌.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플로어 높이가 높아요. 네. 그래서 앞좌석에는 다리를 뻗고 앉게 되는, 그러니까 앞좌석 대시보드 아래에 이렇게 경사가 져 있잖아요. 뒷좌석에서는 이렇게 다리를 기역자로 이렇게 딱 놔야 되니까 네. 시트가 낮으면은 다리가 많이 구부러지기가 되게 불편해요. 근데 이거는 그리고 특이한 게 썬루프 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네, 유리로 유리, 해요. 예. 그래서 뒷유리까지 한 장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일단 머리 공간 확보라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시트가 높아서 이렇게 좀 좁은 공간에 대한 답답함 네. 이런 걸 좀 되게 많이 해소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뒷좌석 편의 장비는 뭐 USB 포트 2개 정도랑 네. 그래도 송풍구가 있습니다. 독서 등등도 여기에 이제 목걸이가 있고요. 네. 뭐 있을 거는 다 갖출 건 갖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외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앞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네, 엔진이 없으니까 마치 약간 본닛 모양이 포르쉐 911 그렇죠. 그런 차랑 좀 비슷하게 개구리 모양이 네. 있죠. 납작하게 떨어지고 맥라렌 모습도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이했던 게 사이에 앞서 저희가 시승을 해봤지만 네, 카메라하고 센서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에도 카메라가 달려있고, 네. 여기 B필러에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있고. 앞유리에도 있고요. 차에서 내렸을 때 이거를 그 블랙박스로도 활용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네. 블랙박스를 따로 달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충전구가 되게 독특해요. 이렇게 누르면은 자동으로 올라오는데 불도 들어오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른데 그 충전구를 안 만들고 테일램프 끝단에 숨겼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뒷모습도 디자인이 저는 밋밋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트렁크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네. 수납을 할 수 있는. 네, 수납 공간이 큰 공간 하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아래도 지금 굉장히 큰 공간이 있고 트렁크가 있으니까 이게 트렁크가 앞쪽에도 있군요. 네, 멋있다. 뭔가 딱 포르쉐 같이 약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앞에 뭐를 넣을 수 있다는 거는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시리즈 첫 번째 테슬라 모델 3를 타봤습니다. 네. 우선 이 차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테슬라 모델 3는 5,239만 원부터 이 시승차인 퍼포먼스 모델은 7,239만 원이고요. 제일 비싼 모델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주행거리가 가장 긴 롱레인지 모델은 6,239만 원. 네. 딱 1,000만 원씩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은 보조금 받고 뭐 하면은 조금 더 그거보단 떨어질 수 있겠네요. 이제 2019년 기준 국고 보조금이 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는 이제 그 지자체에 따라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 450만 원 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 경우에 이제 1,35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죠. 지자체마다 가격이 다 다르니까 네. 뭐 알뜰하게 사시려면은 꼼꼼히 알아보고 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감을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전기차 치고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다. 스탠다드 모델 정도면 그것도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 중반대니까 보조금 받으면 3천만 원 후반대에 살 수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 3천만 원 중반대까지도 내려가고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
후륜구동이라 그래서 이제 뭐 겨울철에 운행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예, 그런 것들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전기차를 혹시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네. 테슬라 모델 3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제 주변에 딱 한 분 타는데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그 프리미엄 전기차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네. 대부분 1억이 넘었고 고성능의 프리미엄한 그런 전기차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테슬라에서 고급형 모델인데 그런 기존의 이미지를 같이 가져가고 있다는 게 좀 장점 같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를 타봤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또 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직접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의 구영준 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